세상만사 요지경 쏘기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만약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다면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25년의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마주친 얼굴에서 잃어버린 사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슴속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32층 회장실에서 강석주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식품의 최근 분기 실적 보고서는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을 더했어요. 매출은 작년 대비 15% 하락했고 소비자 신뢰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군요. 강석주는 중얼거리며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틀을 바라봤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여자와 3살배기 아이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던 강석주는 문득 현실로 돌아와 서류 더미를 정리했습니다. 강석주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 태양식품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밀려 태양식품의 이미지는 점점 낡고 구식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회장님, 오전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와 말했어요. 오늘 구내식당 불시 점검이었지? 강석주는 달력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영 부사장님이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강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식품은 국내 최대 식품 기업이었지만 정작 본사 구내식당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식품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었죠. 아침 회의를 마친 후 강석주는 잠시 시간이 남아 회사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그는 종종 혼자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벤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과 함께 걷는 사람들, 강아지와 뛰어노는 아이들. 그 모습이 어쩐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강석주는 커피를 마시며 문득 어제 꾼 꿈을 떠올렸습니다. 꿈에서 그는 제주도 바닷가를 걷고 있었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 뛰어갔지만 바다만 넘실거릴 뿐 아무도 없었죠. 그는 이런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찾지만 결코 만나지 못하는 꿈이었어요. 시계를 확인하니 점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석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로 돌아갔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그러나 여전히 위험 있는 태도와 깔끔한 외모는 그가 이 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회장실로 돌아온 강석주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들었습니다. 그의 비서조차 본 적 없는 개인적인 물건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고 제주도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꺼려했죠. 가족 없이 혼자 사진을 찍는 것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강석주는 앨범을 닫고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회장으로서의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그것이 지난 25년간 그를 지탱해 온 힘이었죠. 회장님, 김태영 부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라고 해. 김태영은 45세의 든든한 오른팔이었습니다.
강석준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죠.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구내식당 점검 준비됐습니까? 강석준이 물었습니다. 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주방장에게는 통보하지 않았고요. 실제 운영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석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태영과 함께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세상에 숨길 것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속삭이는 이름들을, 그가 25년간 간직해온 상처를, 그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희망을. 태양식품 본사 지하 구내식당은 점심 식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강석준과 김태영이 들어서자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어요. 평소 직원들과 거리를 두던 회장이 갑작스레 불시 점검을 나온 것에 모두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위생 상태부터 점검해 봅시다. 강석준은 주방으로 향했고 곧 조리대와 냉장고, 식재료 보관 상태를 꼼꼼히 살폈어요. 청결함이 강석준의 철학 중 하나였습니다. 웬만한 호텔보다 깨끗한 주방 상태에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의 메뉴는 무엇입니까? 강석준이 주방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불고기입니다, 회장님. 주방장 최상철이 공손히 대답했어요. 강석준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된장찌개는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는 맛을 보기 위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맛이 예전 같지 않군. 강석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 저 된장은 제가 직접 담근 건데요. 주방 구석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28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야채를 썰다가 말을 건넨 것이었어요. 강석준은 그녀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강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채은입니다. 이번 달에 입사한 신입이에요. 그녀는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석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강채은. 자신의 딸 이름과 같았고 그 눈매와 미소는 젊은 시절 윤미라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기묘했어요. 강석준의 눈에서는 25년 전 제주도에서 실종된 아내와 어린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태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강석준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계속하지요. 강석준은 억지로 시선을 돌렸지만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불안과 기대를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숨겨왔던 그의 과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25년 전 강석준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아내 윤미라와 3살배기 딸 채은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윤미라와 채은이 탄 유람선이 뒤집혔고 두 사람은 실종되었습니다. 수색 작업은 한 달 넘게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어요. 결국 모두가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강석준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잊은 듯 사업에 몰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단 하루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이 소스는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강석준은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채은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고향에서 배운 레시피예요. 특별한 간장을 사용해서 그런지 손님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채은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강석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포요. 어부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채은의 대답에 강석준은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는 여전히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점검은 계속되었고 강석준은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채은에게로 향했어요.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 말하는 방식, 심지어 조리하는 손놀림까지 모든 것이 윤미라를 연상시켰습니다. 불고기 맛이 좋네요. 강석준은 음식을 맛보며 말했어요. 실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게 먹었지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니의 레시피예요. 말씀은 많이 못하시지만 요리만큼은 정말 잘하셨거든요. 채은의 말에 강석준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을 못하신다고요? 네, 어릴 때 사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우세요. 제 어린 시절 기억도 별로 없어요. 3살 이후부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채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석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강석준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차가운 물을 세수했습니다. 거울 속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정했어요. 진정해, 석준아.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들이 살아있다면? 만약 채은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강석준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만 했어요. 점검을 마친 강석준은 김태영에게 나머지 업무를 맡기고 주방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 명씩 격려의 말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에 놀랐지만 강석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은에게 다가갔을 때였어요. 강석준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채은이 손을 내밀자 소매 사이로 반짝이는 금팔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팔찌에 달린 작은 펜던트. 강석준의 시선이 그 펜던트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채은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놀란 채은이 움찔했지만 강석준은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나의 천사 채은이에게 마이너스 1988년 2월 27일. 강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25년 전 채은의 3번째 생일에 그가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어요. 그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김태영이 급히 다가와 강석준을 부축했어요. 채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강석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팔찌, 어디서 얻었나요? 이거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제 소중한 물건이라고 늘 간직하라고 하셨죠. 채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석준은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추스렸어요. 채은 씨, 죄송하지만 잠시 제 사무실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주방에 남은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어요. 강석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고 채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32층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이 강석준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회장실에 도착한 채은은 넓은 공간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석준은 그녀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고 비서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실수라도 했나요? 채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석주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는 책상을 돌아 채은 옆에 앉았습니다. 채은 씨, 혹시 본인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강석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채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목포에서 자랐고 어부였던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3살 이전의 기억은 없지만요. 강석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채은 씨,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어요? 채은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석준은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강석준과 아름다운 여성의 웨딩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제 아내 윤미라입니다. 25년 전 제주도에서 실종됐죠. 강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채은은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강석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윤미라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딸 강채은이에요. 당신과 이름이 같죠? 채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강석준은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3살짜리 채은이 금팔찌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바로 채은이 지금 차고 있는 그 팔찌였습니다. 25년 전 내 아내와 딸은 제주도에서 휴가 중이었어요.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그들이 탄 배가 전복됐어요. 수색 작업은 1달 넘게 진행됐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강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채은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차고 있는 그 팔찌는 내가 채은의 3번째 생일에 선물한 것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주문 제작이었죠. 강석준이 말을 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목포에서 자랐어요. 박진우 아버지와 함께요. 채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목포에 계신 어머니의 이름이 윤미라가 아닌가요? 강석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채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름은 윤미라예요. 하지만 이건 강석준은 채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모든 일치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강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DNA 검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것만이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진실이 궁금해요. 강석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이제 환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석준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오래된 가족 앨범을 뒤적이며 과거의 기억 속을 헤엄쳤어요. 윤미라와의 첫 만남, 결혼식, 채은의 탄생. 행복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9시 정각,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강채은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강석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채은 씨. 강석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어제 이야기한 대로 DNA 검사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채은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있었어요. 그녀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모든 준비를 해두었어요. 오늘 오전에 시간 괜찮으세요? 강석준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은 원래 오프였거든요. 채은이 대답했어요. 2시간 후 그들은 강남의 한 종합병원 VIP 룸에서 만났습니다. 채은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강석준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는 내가 항상 이용하는 병원이라 신뢰할 수 있어요. 강석준이 말했습니다. 채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석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글쎄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2사람 모두 구강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의사는 결과가 3일 후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병원 카페에서 만난 2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강석준은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포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채은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했어요. 아버지, 아니, 박진호 씨는 성실한 어부였고 어머니는 말씀은 못하셨지만 항상 따뜻했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강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아니, 내가 행복했다니 다행이구나. 채은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바다를 바라보며 우셨어요. 이해할 수 없었는데, 혹시 그때 어머니가 회장님을 생각하고 계셨던 걸까요? 강석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미라는 항상 감성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더 사랑했지. 어머니의 상태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채은이 물었습니다. 강석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배가 뒤집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후에 어떻게 목포까지 가게 됐는지. 채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태풍 소리만 들으면 극도로 불안해하셨어요. 아마 그때의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강석준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가 부재한 동안 윤미라와 채은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목포에 가봐도 될까요? 강석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채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천천히 진행했으면 해요. 어머니의 상태가 예민하셔서. 물론이지. 당신의 페이스에 맞출게. 강석준은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2사람은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강석준은 채은이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25년 전 그는 윤미라와 어린 채은이 제주도로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았었죠. 그때는 그것이 마지막 작별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강석준은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온통 채은과 윤미라 생각뿐이었어요. 그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목포에서의 생활을 상상했습니다. 윤미라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3번째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강석준은 즉시 채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방금 저도 연락받았어요. 채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강석준이 제안했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오후 3시 두 사람은 다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검사 결과 두 분은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확률은 99%예요. 강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채은 역시 눈시울을 붉혔어요. 의사가 나간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채은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강석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간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내일 목포에 가보는 게 어떨까? 미라, 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강석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채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함께 가요. 아버지. 다음 날 아침 강석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너무 격식 차려 보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평소보다 캐주얼한 차림을 선택했습니다. 윤미라가 좋아했던 파란색 셔츠를 입고 오래된 가죽 시계를 찼어요. 그 시계는 결혼 첫 주년 기념일에 윤미라가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9시 정각 강석준은 약속대로 채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채은은 이미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채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채은아. 강석준은 여전히 그 호칭이 어색했지만 가슴 벅찬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강석준의 차에 올랐습니다. 목포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는 25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채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석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그것만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태양식품은 원래 작은 회사였지만 너희를 잃은 후 미친 듯이 일했어. 성공은 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항상 공허했지. 채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다시 결혼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강석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본 적 없어. 미라만이 내 유일한 사랑이었으니까. 그 말에 채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찾지 못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찾았어. 끊임없이 찾았지.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결국에는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고, 표면적으로는 포기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었어. 강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원도를 지나 전라도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채은은 목포에서의 생활, 학창시절, 요리를 배우게 된 계기 등을 들려주었고, 강석준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딸의 인생을 하나하나 그려나갔습니다. 엄마는 말을 거의 못하셨지만 항상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가끔은 저를 바라보며 우시기도 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를 보며 아버지를 떠올리셨던 거겠죠? 채은이 말했어요. 강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어. 특히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 우리 채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자주 말했지. 채은은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팔찌가 그 증거인 거죠? 그래. 내 3번째 생일에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야. 펜던트의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가족의 이니셜도 새겨져 있어. 강석준이 설명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두 사람은 휴게소에 들렀어요.
강석준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즐겼습니다. 채은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엄마가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은 못하셨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가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채은이 말했습니다. 강석준은 미소 지었어요. 미라는 요리를 정말 잘했어. 특히 된장찌개는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봤을 때 그 맛이 익숙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오후 1시쯤 두 사람은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채은의 안내에 따라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저기예요. 채은이 가리켰어요. 우리 집이에요. 강석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윤미라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그의 손이 떨렸어요. 25년간 꿈에서만 보던 아내를 실제로 만나다니. 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진행할게요. 채은이 강석준의 손을 잡았어요. 강석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채은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어요. 바다 내음이 강하게 풍겨오는 이 작은 마을에서 윤미라와 채은은 25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강석준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들을 찾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채은이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어요. 준비되셨나요? 강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은이 문을 열자 낯익은 냄새가 그를 맞이했어요. 윤미라가 항상 좋아했던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손님과 함께요. 채은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석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숨이 가빠졌어요. 그는 채은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년 만에 다시 본 윤미라의 모습. 작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던 윤미라는 고개를 들어 방문객들을 바라보았어요. 세월의 흐름은 그녀의 얼굴에 자국을 남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석준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검은 머리에는 하얀 새치가 많이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손님이에요. 채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윤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보였지만 따뜻한 환대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강석준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윤미라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어요. 25년간 그리워했던 아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윤미라에게 달려가 안고 싶었지만 그녀의 상태를 생각해 천천히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미라 씨. 강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라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엄마는 말씀을 거의 못하세요. 하지만 이해는 하세요. 채은이 설명했습니다. 강석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윤미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미라는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맞잡았어요. 미라야, 나야. 석준이야. 강석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미라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강석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무언가 기억나는 듯 했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은 윤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석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윤미라를 부드럽게 안았어요. 그래, 미라야. 나야. 드디어 찾았어. 25년이 지났지만 찾았어. 윤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강석준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기쁨,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가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미라야. 서두르지 마. 내가 여기 있을게. 강석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채은은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재회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은아, 나왔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들어온 남성은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을 가진 전형적인 어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거실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호 아버지, 오셨어요. 채은이 달려가 인사했어요.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박진호는 강석준과 윤미라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강석준 씨입니까? 박진호가 물었습니다. 강석준은 천천히 일어나 박진호를 마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의 남편이자 채은의 아버지입니다. 방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미라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밖에서 이야기합시다. 미라가 불안해합니다. 박진호가 말했어요. 강석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윤미라의 손을 놓았습니다. 곧 돌아올게, 미라야. 두 남자는 집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박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강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미라와 채은을 돌봐주셔서. 박진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태풍이 심하게 불던 날이었어요. 어선을 정박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해변가에서 난파된 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미라였죠. 그녀는 정신이 나가 있었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다치지 않았고요. 강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배가 뒤집히고 윤미라가 어린 채은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을 그 순간에 병원에 데려갔지만 미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신원도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엔 DNA 검사 같은 것도 보편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그들에게 가족이 필요했으니까요. 박진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강석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박진호는 강석준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어땠습니까? 25년 동안. 강석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미쳐 날뛰다시피 찾아다녔어요. 제주도 전역, 주변 해안가, 모든 병원과 보호시설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죠. 결국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고, 표면적으로는 삶을 살아갔지만 마음속으로는 단 하루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 남자는 침묵 속에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25년간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했고, 다른 한 사람은
25년간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둘 다 윤미라와 채은을 깊이 사랑했다는 점은 같았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바닷가 작은 집은 오렌지빛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강석준과 박진호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채은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윤미라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진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강석준은 윤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25년을 기다렸지만 막상 찾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와 채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당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강석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채은이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밝게 말했어요. 저녁 준비됐어요. 엄마의 된장찌개와 제가 만든 불고기예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침묵 속에 식사가 진행되었어요. 강석준은 오랜만에 맛보는 윤미라의 된장찌개 맛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맛있군요. 미라의 손맛 그대로예요. 강석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윤미라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강석준을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니의 요리 비법은 제가 다 배웠어요. 구내식당에서도 어머니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었죠. 채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석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맛이라고 생각했었어. 역시 미라의 레시피였구나.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채은은 윤미라의 옛 앨범을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채은이 자라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제가 5살 때예요. 첫 번째 유치원 소풍이었죠. 채은이 사진을 가리켰어요. 강석준은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놓친 딸의 성장 과정, 첫 번째 학교 행사, 첫 번째 자전거 타기, 졸업식, 모든 것을 담은 사진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기는 중학교 졸업식이에요. 어머니가 특별히 예쁜 옷을 만들어 주셨죠. 채은이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윤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항상 손재주가 좋았어요. 우리 결혼 초기에도 내 옷을 직접 수선해주곤 했죠. 강석준이 회상했어요. 박진호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진호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석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박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채은이는 제 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미라도 처음엔 환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이 되었죠. 채은은 두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두 분 덕분에 행복했어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다른 한 분은 키워주셨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박진호는 강석준에게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강석준은 채은과 윤미라에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25년간 찾아 헤매던 가족을 드디어 찾았다는 것이. 그날 밤 강석준은 꿈에서 젊은 시절의 윤미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찾았네요, 드디어.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강석준은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어요.
무엇이 윤미라와 채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 그들을 서울로 데려가야 할까? 아니면 그가 목포로 내려와야 할까? 복잡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와섰어요. 박진호였습니다. 아침부터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박진호가 말했어요. 강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라는 여기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익숙한 환경이 그녀에게는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강석준은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두 남자는 침묵 속에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석준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아침 식사 시간, 네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강석준은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강석준이 입을 열었어요. 25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가족을 찾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라와 채은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은과 박진호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윤미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듯 했지만 강석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진호 씨, 당신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습니다. 미라와 채은을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가족이 되어주셨죠.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부족할 겁니다. 강석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어요. 미라는 여기서 편안해 보입니다.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요. 내가 갑자기 그녀를 서울로 데려간다면 그건 그녀에게 또 다른 고통일 수 있습니다. 강석준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미라와 채은의 현재 생활을 존중하겠습니다. 진호 씨, 당신은 여전히 미라의 보호자이자 채은의 아버지로 남아주세요. 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도 그들의 삶에 천천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박진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정말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석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강석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미라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의사들을 목포로 모셔오겠어요. 혹시 미라의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미라는 강석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어떤 인식이 깃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강석준의 손을 잡았어요. 석준. 윤미라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강석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미라야. 내가 여기 있어. 채은이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강석준이 말을 이었어요. 채은아, 내가 원한다면 태양식품에서 일을 계속해도 좋아. 하지만 구내식당 직원이 아닌 식품 개발팀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내 요리 실력과 창의력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채은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주말마다 목포로 내려올 수 있도록 회사 일정을 조정해 줄게. 미라와 진호 씨를 자주 볼 수 있도록 말이야. 강석준이 약속했습니다. 저도 서울과 목포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미라를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강석준이 말했어요. 박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강석준이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까 걱정했었지만 그의 현명함과 배려심에 감명받았어요. 그리고 진호 씨, 당신이 미라와 채은을 위해 한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어업을 위한 새 배와 장비를 지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집도 더 편안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준이 제안했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부탁합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내 가족을 구해주었어요. 강석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결국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은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두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식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윤미라는 박진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고 채은과 강석준은 그 뒤를 따랐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현명하게 결정해 주셔서. 채은이 말했습니다. 강석준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단다. 그리고 미라, 내 어머니도. 채은은 강석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네요. 그래,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단다. 단지 잠시 헤어져 있었을 뿐이야. 강석준이 대답했어요. 바다 위로 저무는 해가 아름다운 빛을 드리웠습니다. 강석준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그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식품으로 돌아간 강석준은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채은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신제품 라인이 출시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된 된장찌개와 불고기 소스는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강석준은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목포로 향했습니다. 그는 윤미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비록 윤미라는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강석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채은 역시 주말마다 목포로 내려왔어요. 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특별한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날 윤미라는 강석준에게 오래된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25년간 간직해온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바다에서 건져진 결혼 반지, 물에 젖어 훼손된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 거기에는 윤미라의 서툰 글씨로 석준,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석준은 그 물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미라는 말을 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항상 너를 사랑했어, 미라야. 25년간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었어. 강석준이 속삭였어요. 윤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기보다 찾은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 강석준과 윤미라, 채은과 박진호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함께 치유해 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용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